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공유를 좀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별이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원소들을 공부하기 쉽게 분류해 놓은 표가 주기율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빅뱅 초기에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이 티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자 성운을 이루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이제 1000만 켈빈을 찍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변화가 되고, 또 헬륨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1억 켈빈을 찍게 돼요. 1억 켈빈을 찍게 되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산소, 철까지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한 에너지로 인해서 별의 외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고 별이 죽으면서 우주 공간에 수많은 원소들을 방출하게 되었다. 그러한 원소들을 우리가 표로 정리해 놓은 표가 주기율표였다. 그리고 이제 그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은 그 분류를 7쪽이 18쪽으로 구성을 해놓고, 왼쪽은 주로 금속 원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오른쪽은 주로 비금속 원소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고 옥텟을 이루고,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옥텟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들이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옥텟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공유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그 공유 결합 물질들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H2O, 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그 세 가지 물질, 꿀단지가 있어요. 꿀단지, 물단지, 물, 단백질, 지질 알아두시고, 그에 이제 탄수화물이라든가 또 핵산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의 단위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DNA와 RNA였다. 이 DNA, RNA를 우리가 핵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핵산, 즉 DNA와 RNA의 단위체가 뭐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당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상과 당은 외부 골격을 형성하고, 염기는 그 어떤 유전 정보를 지녀야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존재를 하면서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아데닌의 짝은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의 짝은 사이토신이었다. 그래서 DNA의 그 염기는 네 가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고 RNA는 단일 가닥으로서 그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이 없고 타이민 대신 우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RNA가 DNA 한 가닥을 복사할 때 주의해야 할 그 사항이 뭐냐? DNA의 아데닌을 복사할 때는 RNA는 타이민으로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라실로 복사를 해서 핵의 구멍을 통해서 세포질 내에 리보솜으로 다가와서 그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들이 쏟아낸 원소들이 이제 그 금속 원소도 있고 비금속 원소도 있는데 이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어서 옥텟을 이루고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었어요. 에이, 고난도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무슨 겨우 화장실 질문이야? 완전히 저 친구 어제도 너 그 질문 했었지. 화장실 가면 안 되냐고. 아니었어? 기자리에 앉았던 것 같은데. 오늘이 처음이야? 리얼? 마드리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냐?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되면 단일 결합도 나올 수 있고 이중 결합도 나올 수 있고 삼중 공유 결합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 꼭 알아두셔야 돼.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 또 수용액 상태가 돼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산염기 공유결합 물질 HCl이나 NH3나 이와 같이 산이나 염기로 되어 있는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어요. 액체 상태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산이나 염기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어. 수소이온, 염화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으로 쪼개져 있어서 산염기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Cl 리퀴드는 전류를 흐르지 못해. 하지만 HCl AQ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들이 쏟아낸 원소 중에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소가 탄소하고 규소가 있습니다. 탄소하고 규소가 있는데 탄소는 생명체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과 결합을 해서 생명체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놈이 탄소고 탄소와 규소는 같은 14족 원소로서 최각전자가 4개로 구성된 원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그 결합선이 무려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슬 모양이라든가 가지 모양이라든가 고리 모양의 탄소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탄소의 어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지각을 구성하는, 다시 말해서 광물을 구성하는 능력은 탄소보다는 규소가 더 뛰어나요. 그래서 지각에는 규소와 산소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탄소와 산소, 수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탄수. 생명체는 오탄수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그 구성 물질 중에서 이제 암석이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암석을 구성하는 그 물질을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규산형 광물은 그 기본 단위가 규산염 사면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사슬 구조, 그죠?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그 다음에 또 뭐죠? 망상 구조 등등 규산형 광물들의 어떤 종류들이 그 쭉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사슬의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이 뭐고? 암석.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암석이 뭐고? 광물. 그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한번 뭡니까? 공유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ust moment, please. 115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다 전멸이 저쪽 줄. 선생님 별명이 브람스라네. 선생님 별명이 브람스. 선생님 별명이 브람스야. 왜 브람스인지 아냐? 브람스는 그 자장가 그 노래 유명하잖아. 내가 말하면 자장가야. 다 자장가. 자, 지금 그 한번 보여주면 공유결합 물질의 그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예를 들면 질소는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이처럼 이 전자를 3개씩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옥텟, 이렇게 해서 옥텟을 이루고 이와 같은 N2, 그죠? 이건 이제 루이스 구조식이고 이거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CO2는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해서 8개. 여기 CO2의 루이스 전자점식, 이거 CO2의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처럼 비금속과 비금속들이 공유결합을 하면서 안정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탄소화합물도 마찬가지죠. 뭐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 규산형 광물의 그 종류 있어요. 규산형 광물들,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예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예가 11-5에는 없네. 어디가 있을까? 알아맞혀 봅시다. 삘레빨레 뽕뽕뽕. 자, 꼭 어제도 강조했지만 니네들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3가지 작업을 잘 해야 돼. 리딩, 예? 드로잉, 솔빙, 예? 리드. 읽어야 돼. 교과서 잘 읽어주고. 그 다음에 드로잉, 그 교과서 그림들 잘 그리고. and 교과서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솔빙. 알겠어요? 리딩, 드로잉, 솔빙. 알겠지? RDS. 여기 나왔네 이제. 자, 지금 보시면
이 지각은 이처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석은 이런 광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산소와 규소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물들. 생명체는 여기 지금 요 라이온이냐 라이온이자 그지 사자지. 사자는 이처럼 그 얘기했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가장 많은 물질들 보시면 물,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물단지, 핵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유기물은 탄소, 수소, 산소 등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므로 기본 골격을 이루는 탄소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시커먼 요것들이 다 탄소예요, 탄소. 요 하얀 건 수소고요. 요 빨간 건 산소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규산염 광물의 이게 첫 번째 독립형 구조 감람석이 있었어요. 요게 기본 골격이고 여기에 또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이제 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형 구조 감람석입니다. 이제 지구가 원종도 가면 이제 독립형 구조에 여기 SI 여기 가운데가 SI고 나머지는 산소라고 보면 되는데 이 SI와 O의 그 개수비를 이제 또 개수비까지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사슬 구조 희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의 각섬석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복사사슬이 두 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상 구조라고 흑음모가 있어요. 이렇게 좀 조금 더 복잡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요걸 기본 골격으로 오면 여기 산소 하나, 이쪽에 산소 하나, 이쪽에 산소 하나. 산소를 세 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 골격인데 여기에서 이쪽에 산소, 이쪽에 산소, 이쪽에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산소를 세 개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망상 구조가 있어요. 석영 장석이 있어요. 특히 이 석영은 그냥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장석은 규소, 산소 이외에도 다른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영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산에 가면 석영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석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규산염 광물들의 어떤 그 종류,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전부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사면체 구조에다 뭐 다른 원소들이 조금씩 첨가되어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석영만큼은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석영만큼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나오죠. 독립형 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 산소 수가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한 규산염 사면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유 산소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탄소화합물이 있어요. 탄소화합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도 에너지원이죠.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이죠. 지질도 마찬가지, 지방. 예?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원이야. 우리가 이제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야. 왜 탄수화물을 많이 먹냐? 그 밥심으로 살아가지. 밥심. 결국 밥심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바로 주요 에너지원이죠. 단백질도 에너지원이고 지방도 에너지원인데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요 에너지. 주가부터. 메이저. 탄수화물 원자과 전자가 4개 힘으로 다양한 화합을 만들어 생명체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냐,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규산염 광물과 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물질들, 물, 단백질, 지방, 지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뭐 핵산 이런 것들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신소재가 있어요. 신소재. 예? 우리가 신소재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 반도체가 있어서 반도체. 예? 반도체는 우리가 순수 반도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불순물 반도체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그 차이점. 이 P형 반도체는 전자가 부족한 그런 반도체고, 그다음에 N형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P형 반도체보다 더 많은 그런 반도체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반도체라는 그러한 신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센서라든가 압력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첨단 무기의 어떤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소재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 중요한 물질 중에서 쌀이 아니야. 쌀보다는 반도체가 우리 국민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소재 중에서 아까 이게 좀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키면 LED를 만들 수 있어요.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두 개를 접합을 시켜요. 두 개를 접합시키면 이 발광 다이오드도 만들 수가 있다. 에?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제 교실 어떤 조명이라든가 또는 뭐 사무실 또는 뭐 어떤 건물의 어떤 조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재의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또 초전도체가 있었어요. 초전도체는 이제 마이스너 효과가 있고, 이 마이스너 효과가 뭐냐? 이거는 이제 자석을 밀어내서 자석을 띄우면서 이렇게 어떤 그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또는 MRI 의료용 그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속의 어떤 신경 조직을 파악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MRI 의료용 기구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가 초전도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의 동소체로서 우리가 이제 신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그래핀이 있다. 그래핀. 그래서 탄소의 오형제, 탄소로만 이루어진 오형제를 한번 보여준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탄소의 오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흑연,
흑연의 한 층을 갖다가 얇게 핀 게 그래핀이죠. 또 흑연의 한 층을 갖다가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좀 말아놨어요. 이걸 탄소 나노 튜브고 그래핀이고. 그래서 이 플로렌은 잘 안 나오고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잘 나와요. 다이아몬드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 왜냐하면 탄소 하나가 결합을 다 4개 다 결합에 참여해. 하지만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흑연은 결합선 4개 중에서 자유전자가 1개 남아요. 최각전자 4개 중에서 탄소의 최각전자 4개 중에서 3개는 결합에 참여하고 1개가 자유전자로 남기 때문에 흑연은 전기 통해요.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도 전기 통하고 그래핀도 전기 통해요. 그래핀은 요거는 이제 분자성 물질일 때는 전기를 안 통하지만 또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조건을 주어지면 또 전기 통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전기 통하는 거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다음에 그래핀 이런 것은 전기 통해요. 요 3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다이아몬드는 전기 안 통해요. 자, 그래서 요 그래핀의 특징을 또 여기 선생님이 설명해 놨어요. 그래핀은 이 전기 전도가 구리의 100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소 나노튜브는 구리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래핀은 강도가 강철의 200배, 탄소 나노튜브는 강철의 100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핀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구부려지는 모니터, TV, 이 모니터.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평판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브라운관 이런 것들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래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용화 시켜서 그 어떤 인류의 삶의 질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2명의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2명의 과학자가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그래핀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 있는 이 그래핀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TV 브라운관이라든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2명의 과학자가 이 안드레이 까임 그리고 그 콘스탄틴 노보셀루프라고 2명의 과학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그래핀을 갖다가 여기네 그래핀, 요 그래핀을 우리가 이제 상용화 시키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소재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뭐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할지라도 니네들이 그 3가지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Reading, Drawing, Solving. 이 3가지 운동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 알겠죠?